네, 오늘은 좀 멀리 나왔습니다. 바이크도 좀 다른 걸 타고 왔고요. 여기는 산 약간 위쪽이에요. 예, 쉼터가 있는 곳인데 바이크가 올라올 수 있는 곳입니다. 뒤에 전망도 좋고 날씨도 좋습니다. 기분도 좋네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이런 분위기와는 좀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제 바이크를 타고 이제 비 오는 날 상당히 위험하죠.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지하 주차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 주차장은 이제 에폭시로 되어 있잖아요. 에폭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마찰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뭐 양발을 다 내려서라도, 그렇게 주행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양발을 내려서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입하고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거의 감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이게 이제 클러치를 써야 되는 기종인 경우에는 이제 클러치 슬립, 반 클러치를 적극적으로 써가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거의 걸어가는 속도보다도 더 느리게 주행을 해야 됩니다. 이왕 웬만하면 내려서 가까운 곳에 그냥 세워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디 또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면 지하 바닥을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로틀을 감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는 순간 바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워낙 미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을 디뎌도 발도 미끄럽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지하주차장, 물기가 젖어 있는 지하주차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가까운 곳에, 멀리 가지 말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바이크를 세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도 주행 뭐 이런 거 해서 멀리 갈 경우에는 펑크킷, 우리가 이제 타는 기종들은 대부분 이제 오프로드 바이크 몇 종류로 제외하고는 이제 튜블리스 방식이 많으니까 이제 펑크킷을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펑크가 났을 경우에 장거리 여행에서 그것은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펑크킷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좀 검색을 통해서 미리 좀 익혀 두시면 더 좋겠고요. 뭐 바람 넣는 것도 있으면 좋은데, 요즘에 이제 전동으로 돼서 휴대용도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 그거 좀 부담이 되긴 돼요. 예, 그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어쨌든 펑크킷 사용법도 좀 익혀 두시고 펑크킷도 준비를 해 두면 큰 도움을 언젠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크를 타면 필연적으로 쓰게 되는 물건이 있죠. 바로 헬멧입니다. 헬멧은 뭐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도 많고, 또 브랜드도 워낙 많아서 뭐 추천드린다, 뭐 꼭 이걸 써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최종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헬멧을 타고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좀 더 심하고, 날이 기온이 낮아지면 조금 낮긴 한데, 이제 벌레들이 헬멧에 충돌하면서 죽는 거죠.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던 힘없는 벌레들이 헬멧 쉴드에 부딪히면서 이제 파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건데 아주 끔찍하죠. 바로 눈앞에 이렇게 벌레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절대로 이렇게 장갑으로 닦아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눈에 자꾸 거슬리니까 쓱 닦아내게 되는데, 그럼 벌레들 체액이 이렇게 묻어나면서 시야를 완전히 뿌옇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꾹 참아야 됩니다. 꾹 참고 뭐 바이크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건 너무
시야를 가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안전한 곳에 세우고, 그다음에 뭐 휴지, 물티슈 등을 이용해서 예, 잘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주행을 해야 됩니다. 예, 절대로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렇게 문지르고 싶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끔찍한 게 붙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절대로 문지르면 안 된다.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투어를 갈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몇 명이서 이렇게 친구들과 또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라이딩을 가는 경우에는 이 정신이 산만해져 가지고 집중력이 분산돼서, 제가 주행하는 중은 아니고요. 이제 뭐 내려서 서로 이제 휴식하고 이야기하고 음료수 마시고 막 이렇게 떠들다 보면은 진짜 정신이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자꾸 빠뜨리는 게 생겨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열쇠죠, 열쇠. 이제 다 이야기하고 휴식 마치고 막 신나게 떠들면서 이제 헬멧 쓰고 장갑 끼고 했는데 열쇠를 못 찾는 거죠. 자기가 이제 내리면서 그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떠드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타고 있는 이제 스쿠터의 탑박스가 이렇게 그냥 손으로 누르면 닫히는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열려면 키로 돌려야지만 열리고, 근데 이제 무의식 중에 이제 뭐 떠들고 이야기하고 짐 정리하면서 탑박스에 가방을 작은 가방을 딱 집어넣고 키도 같이 던져놓고는 문을 딱 닫는 거죠, 탑박스를.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탑박스 안에 키가 들었기 때문에 그 키가 있어야지만 탑박스를 열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때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저와 같이 있던 친구에게 집까지 데려달라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예비 키를 가지고 나와서 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탑박스를 닫을 때마다 손에 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혼다 그럼도 이제 뭐 시트 밑이 공간이 없어서 뭐 물건을 넣을 일은 없지만, 혹여나 키 같은 거를 시트 밑에 넣고 시트를 탁 닫아버리면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키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텐데, 이제 스마트 키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 명과 함께 되게 이렇게 산만한 분위기에서는 자기 물건들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챙겨야 된다. 여러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